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매장에 다니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차량을 하나씩 딱딱 낙찰받아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K5 LPG 요게 이제 좀 괜찮았고요. YF LPG도 좀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경매장이 제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경매장별로 특색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매장은 이런 특색이 있고 저런 경매장은 저런 특색이 있어요. 저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경매장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실차들만 낙찰을 받으러 돌아다녀 봤지 일반적인 차들을 사서 제가 내수로 중고로 팔거나 이제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은요 롯데 경매장이 있어요. 롯데 경매장은 안성에 있고요. 롯데 경매장의 전시는 KT 경매장이에요. 우리 서울 경매장이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KT 경매장을 롯데 경매장이 인수를 했고요. 그 인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 본사 자체 내에 워낙 롯데그룹 본사가 워낙 크잖아요. 우리 솔직히 롯데면 엄청 큰 회사 아니에요? 이 회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자기네 회사 차량들, 이게 이제 뭐 장기 렌트카나 리스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차량들 물량이 일단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KT 있죠. 저희 담배인상공사 전화국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또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화국 차량이나 이런 차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법인 영업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보통 롯데 같은 경우는 차가 한 번 나오면 한 1,500대씩 나와요. 매주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출품 차량들 업데이트는 언제 되냐면 금요일 날 저녁 6시 넘어서 들어가 보면 웬만한 차량들은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되고, 목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 보면 그때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보통 금요일 저녁이 돼야 이제 다 나와요. 롯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나 이제 집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입찰이 가능해요. 비딩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예를 들면 1,000만 원 누르면 제가 한 번을 누르면 뭐 1,005만 원이 되고요. 저쪽에서 또 누르면 1,010만 원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막 누른다라고 해도 금액이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혼자서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누르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원하는 금액까지요. 롯데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이내의 차량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5년 이상 되는 차량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회사가 3년에서 5년 정도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매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법인차들이 많고요. 좀 연식 좋은 차들, 뭐 K9, 뭐 제네시스, 그리고 에쿠스 이런 차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제네시스 한 방에 한 100대씩 나오고 가끔가다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차가 많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런 차들은 이제 회사 임원이나 중역들이 타던 차다 보니까 차량 상태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딱 봐도 차 정말 좋은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통용되는 얘기긴 한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돼요. 보통 롯데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나 아니면 이제 AJ셀카 아니면 지금 SK 지금은 이제 K카죠. 그 경매장들도 와가지고 차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서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자기네가 또 팔기도 한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실제로 롯데 경매장 주차장에 가면 그런 회사들 업무용 차량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랬대나 뭐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화요일 날은 현대글로비스예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아나 현대차 신차 쪽에서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팔고 그 다음에 신차를 교환할 때 그 중고차를 자체 매입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매입 요원들이 그거를 매입을 해와서 이제 경매에 출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애시당초 신차 딜러분들이 차주분들한테 이거 조금 저거 할 것 같으면 우리 경매에 한번 넣어보자 라고 권유를 해서 그게 이제 경매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된 차들도 많이 나오고요. 차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 나와요. 또 심지어는 뭐 승합차, 덤프트럭, 무슨 뭐 대형 버스, 뭐 다양한 차들은 거의 다 나와요. 폐차될 차들도 가끔다 나옵니다. 수출업체들은 보통 이런 데 많이 좋아하죠. 일반적으로 내수하시는 분들은 롯데를 많이 좋아하고요. 화요일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역시도 자체적으로 법인 영업팀이 있어요. 세스코, 이제 방충하는데 세스코나 뭐 시스코, 뭐 여러 법인들, 우리가 뭐 코카콜라, 뭐 오뚜기, 뭐 이런 데들을 찾아다니면서 턴키라고 하죠. 한꺼번에 막 500대, 300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 아마 AJ 셀카일 거예요. AJ 셀카가 하고 있는데 AJ 셀카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아주 렌트카 있죠. 아주 렌트카인데 아주도 이제 장기 렌트도 하고요. 리스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진짜 오리지널 렌트카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가다 매각이 되고 소카 같은 경우도 보통 이쪽을 통해서 매각이 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자체 물량도 소화하고 그리고 외부 물량도 영업을 해서 가져와서 또 소화를 하고 있고 AJ 셀카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매매상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SK 지금 K카가 경매를 하고 있어요. K카는 안성에 있어요. 안성에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화요일 날 하는 건 시화에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하는 거는 분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양산에서 한번 하죠. 양산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누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낙찰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양산까지 가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차를 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차량을 비싸게 산다거나 차를 샀는데 마음에 안 들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현대글로비스 분당에서 이제 경매가 있고 분당은 지리적인 특성상 외제차들이 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 저도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에 가까우니까 시화를 많이 가고요. 분당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그쪽 그 용인 죽전 이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많이들 가세요. 보통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까지 매번 경매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 말고 또 공매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공매장을 또 운영을 하고요. 공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딩해서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금액을 써내면 그게 이제 뭐 낙찰이 되거나 낙찰이 안 되거나 심지어는 내가 최고가가 됐어도 경매 주관사가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차를 안 파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요. 경매장별로 여러분들이 특성을 좀 아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참여를 해서 어떤 차를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그 네 군데 경매장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보다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면 가장 좋은 건 현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실제 경매 참관을 해보고 그 중고차 딜러분들 도매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서 금액을 올려보면 이게 이런 시스템에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도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고차 딜러분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껴서 이제 금액을 누르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어떤 금액을 누르셔도 여러분의 금액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에 와서 소비자가 와서 누른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1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와서조차도 좀 더 싸게 그 딜러분들 사이에서도 좀 더 딜러다운 금액을 여러분들이 받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5만 원 차이로 떨어지고 10만 원 차이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차량을 보러 가서 우리들은 이제 업자들이다 보니까 대충 한 외판 한 3-4군데 지저분한 데 있으면 그거 감안해가지고 가져오는데 소비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외제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요거 관련해서도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외제 차량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0만 원, 4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보통 1000만 원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산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2천만 원 정도면 한 15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3천만 원이면 뭐 한 200에서 300까지도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지는 영상에서 소개된 차량 말고 소개되지 않는 차량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막상 현장에 가서 막 이제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가이드 하다 보면 정작 영상 찍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거를 못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여 2,500만 원짜리를 2,100에 받았단 말이야? 해서 약간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요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매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저희가 껴서 소매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헤이월드가 한 달에 뭐 100대 200대 사는 것도 아니고 꼴랑 한 달에 뭐 그냥 몇십 대 정도 우리 구독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그분들이 적당히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하나씩 구해서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 경매차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드렸는데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매장에 와서까지도 너무 막 그렇게 5만원, 10만원 싸게 살려고 하시면 차라리 제가 보기엔 그냥 소매 가서 당당하게 대우받으시면서 사시는 게 그게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그 도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금액으로서 이제 다 그냥 평정 그냥 다 무마가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이거저거 막 깔끔하게 이거저거 보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경매장 관련 컨텐츠 계속 올리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경매 리스트를 보게 되면 보고 그 안에 클릭을 하면 차량별 상세 내역이 나와요. 처음에 소비자분들이 상세 내역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래요. 이게 차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편에서 경매장이 과연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까지 헤이월드였고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